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톡스타 2부로 다시 찾아뵙습니다. 김민재입니다. 톡스타 2부도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번에는 3월 마지막 주 그리고 4월 시장까지 조금 더 넓게 보면서 좀 살펴보면 안 될 만한 종목들 저희가 두 분의 스타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좋은 정보들 가득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부에서도 마찬가지로 1부 때와 마찬가지로 참여 방법은 같은 번호 열려 있습니다. 전화 문자 그리고 톡스타 별톡방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톡스타 별톡방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용하셔가지고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하셔서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입장하시면은 또 저희 장중에 장 시작과 동시에 장 마감까지 평일에는 그날 톡스타 별톡방 매니저분께서 시장 시황과 함께 오전, 오후 특징주까지 나눠서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좋은 정보 가득한 톡스타 별톡방에 아직까지 오지 않으셨다면 빠르게 한번 입장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9시 3분 넘어서고 있는데요. 톡스타 별톡방 체크해보고 본격적인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볼까요? 좀 전에 저희가 한번 스칠리아님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윤조님께서 딤섬, 스시보다 딤섬이 나으다라고 하시네요. 힌트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윤조님, 힌트 감사해요. 그 밑에 또 이 본방사수 인증샷,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증샷이죠. 본방사수 인증샷을 찍어주셨고 그 밑에 두 번째 사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얼굴에 조약돌만큼 조그맣게 나왔네요. 이 어플 뭔지 참 궁금합니다. 윤조님, 공유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약간 저랑 되게 비슷하네요. 약간 통통하게 나오긴 했지만 신기합니다. 윤조님 정말 손재주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감사해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3주 해제로 퀴즈 응모 가능하죠? 우리 윤조님께서 최근에 퀴즈 당첨되셨군요. 3주 다음 주에 해제된다면 또 바로 정답 맞추신 후에 스타분들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 획득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틸리아님, 와 봄처녀 민재님 다시 반칙입니다. 봄보다 민재님이 앞서가네요. 반칙이네요. 라고 하셨어요. 스틸리아님, 저 오늘 봄 같은가요? 이 토끼도 지금 봄처럼 봄에 뭔가 꽃내음 맡으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것 같네요. 참 봄이랑 어울리는 이모티콘입니다. 배꼽하기님께서 또 제 팬카페 민지홀릭님께서 만들어주신 팬카페인데 요즘에 민지홀릭님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도통 못 뵙고 있는데 제 팬카페 또 홍보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카르기엄댕댕이님 계속 2부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군요. 조금 더 내려볼게요. 스틸리아님, 조명성님 셀리드 분석 감사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조영석 스타입니다. 조영석 스타께 또 감사 인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얗게 불태웠다님께서 민재님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인사 처음 한 걸 아시다니. 그럼요. 저 다 기억하고 있답니다. 우리 하얗게 불태웠다님 그렇기 때문에 자주자주 찾아오셔가지고 앞으로는 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키티님이 오랜만에 오셨어요. 간만에 출첵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어제였나 그저께 방송 끝나고 키티님이 왜 안 오시지 하고 회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키티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무슨 일 있으셨나요? 요즘 종목 대응은 어떠신지 또 궁금합니다. 계속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시칠리아님, 민재님 반칙입니다. 방송 진행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미모 심성까지 너무 앞서가는 건 반칙이네요. 부산에는 벌써 조금씩 꽃방울이 터뜨리고 있습니다. 벚꽃이 피고 있는데 벚꽃은 짧은 시간이라 아쉽지만 민재님은 길게 오래도록 볼 수 있으니 좋으네요. 반칙입니다. 와, 명언이네요. 정말 시칠리아님, 벚꽃은 정말 금방 지기 때문에 그 잠깐의 아름다움을 참 즐겨야 하는데 정말 저도 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벚꽃은 참 아쉬워요. 하지만 저는 8시부터 10시까지 서울경제TV에서 꾸준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니까요. 늘 퇴근 시간 8시부터 10시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우리 윤조님, 2부도 본방사수 감사합니다. 자, 키트님, 저 키트님 아니셨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거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내일도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도 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참고로 저희 톡스타 2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고요.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시장에서 단기 매매 기법을 알려드리는 상승 타이밍 스타입니다. 철저한 목표가 및 선저가 매매와 해외 선물까지 섭렵한 로엔알파의 조영석 스타입니다. 네, 1부에 이어서 2부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저희가 좀 시작 전에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정보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코너죠. 이 주식 사지 말아야 히트 코너입니다. 뻔뻔한 증권가 리포트 시간인데요. 이미 틀린 리포트를 저희가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 타이밍 스타와 함께 할 거고요. 어느 증권사에 어떤 종목 리포트를 가지고 나오셨는지 먼저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일단 딱 1년 전 레포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지난해 3월 22일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왔던 솔리드에 대한 레포트를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당시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5G 핵심 장비주인데 저평가 매력까지 있다라는 보고서를 3월 22일 날 하나금융투자에서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 그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일 많이 빠진 이 가격대가 약 45%에서 50%까지 지금 조정을 받았고요. 또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역시나 그때 대비해서 약 30% 정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솔리드라는 레포트를 기록한 이 금융 투자사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2018년 1분기 실적은 부진했지만 앞으로의 실적은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5G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중계기에 대한 매출이 급속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또 한 가지 더 덧붙여 본다면 올해 말고 내년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내년이죠. 19년도 1월부터는 5G에 대한 이 중계기 매출로 인해서 이 솔리드라는 기업의 주가 그리고 외형 성장은 급속도로 커져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일단은 솔리드가 이 레포트가 제시한 대로 2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졌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2분기도 그렇고 3분기도 그렇고 4분기도 그렇고 사실 시장 컨센서스 대비에 부합하는 실적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계속해서 좀 많은 하방 압력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이 레포트를 가지고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 일단 전망한 대로 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좀 정정 레포트를 냈었으면 하는 마음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1년 동안 이 주가 이렇게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정정 레포트를 좀 내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짚어보자라는 의미로 좀 가지고 왔는데요. 솔리드 그때 당시에는 지금 다시 5G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 보였습니다만은 결과론적으로 지금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때 당시에 말했던 레포트대로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조금 빨리 좀 추천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서 솔리드 지금부터는 역시나 5G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고 또 최근에 5G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KMW라든지 RFHIC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5G에 대한 기대감을 또 형성한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조금 더 주가의 상승은 지금부터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일단 5G 하면 역시나 갤럭시 S10 5G 모델이 언제 나오고 그 모델이 얼만큼 흥행하느냐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 갤럭시 S10 5G 모델이 다음 달 혹은 다다음 달이면 출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때 흥행 여부에 따라서 5G 관련 기업들의 방향성이 좀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솔리드 그때 당시에는 조금은 높은 가격에 매수하라는 레포트였습니다만은 이제부터는 충분히 접근을 해도 괜찮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틀린 리포트 첫 번째로 상승 타이밍께서 스타님께서 가지고 오신 종목은 솔리드인데요. 딱 1년 전 리포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때는 저평가되어 있어서 매력이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지금까지 오히려 흐름이 안 좋았어요. 하지만 이제부터가 저평가죠. 상승 타이밍 스타께서는 오히려 지금부터가 좋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5G 관련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갑자기 2주 전에 이 시간에 추천해드렸던 종목이죠. 오이솔루션, 조영석 스타님의 추천주였는데 30%에 가까운 수익률을 지금 기록 중에 있습니다. 우리 스타님께서 5G 관련주 오이솔루션 추천해주신 종목은 참 잘 가고 있는데 솔리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다보고 계신가요? 솔리드 잠깐 제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왔던 이 지금 리포트는 이제 3월 22일 날짜
네, 요 날짜죠. 요 날짜에 지금 나왔던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이 날짜 이후로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 가격대보다도 훨씬 더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만 아까 상승 타이밍 스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4월 5일이죠. 4월 5일 날 미국보다 6일 빠르게 5G 상용화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세계 최초라는 부분들을 타이틀을 받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조금 빠르게 시작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이슈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5G가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트상으로 보게 된다면 현재 이제 세력 매집선 같은 경우들이 아직까지는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5G 관련된 이슈가 이 솔리드 같은 경우는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박스권에서 만약에 돌파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솔리드 같은 경우는 이 전 고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게 5G에 대한 통신망 이 부분들은 2022년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계속적인 어떤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솔리드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은 이제 만약에 이제 한번 올라갔던 부분들이 좀 어제하고 오늘 좀 조정이 나온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들어가도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는 상승의 지표 같은 경우도 이제 이날이었죠. 이제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이 매수 신호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 전환돼서 상승의 힘이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력 매집 부분도 조금씩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은 좀 들어갈 수 있는 여건. 하지만 이 세력 매집선이 따라만 오게 된다면 이렇게만 오르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영석 스타의 시스템만으로 또 분석을 도와주셨습니다. 앞으로 긍정적인 흐름 예상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솔리드 지금부터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앞으로 틀릴 것 같은 리포트를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 타이밍 스타의 예언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증권사 리포트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일단 하나금융투자에서 오늘 좀 발표한 레포트를 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제주항공에 대한 레포트를 좀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제 항공주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만은 계속 이 저가 LCC 관련 기업들은 그래도 단기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멘텀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네.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떤 레포트가 나왔냐면 외부 영업 환경 변화에 수혜를 기대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외부 영업 환경을 좀 보게 되면 TA 항공이라든지 이스타항공, 그러니까 즉 경쟁사들이 보잉 737기에 대한 이슈 때문에 지금 운행선이 좀 많이 줄었다. 그에 대한 반사이익을 제주항공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주항공의 주가가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좀 떨어졌었습니다. 유가가. 네. 뭐 최근이라고 하면 이번 주가 아니고 지난 4분기 유가가 이제 큰 폭으로 또 떨어지다 보니까 급유 단가가 좀 많이 싸졌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제주항공의 1분기 실적은 시장이 기대하는 컨센서스보다 더 높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주항공의 주가 앞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레포트를 냈는데 이걸 하나씩 제가 좀 반박하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급유 단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급유 단가 지난해 4분기 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만은 최근에는 다시 한번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그때보다 더 높은 가격들을 지금 향하는 만큼 이 1분기가 지나는 2분기가 되게 되면 급유 단가 또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주항공의 주가가 잘 가지만은 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겠고요. 급유 단가 단기적인 스팟 이슈일 뿐이지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앞으로도 더 잘 간다? 그것은 조금은 어렵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다른 기업들이 이제 보잉 737기에 대한 이런 이슈 때문에 인해서 이 제주항공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는 했는데 일단 LCC 관련 기업들 자체가 이미 경쟁력이 지금 포화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이슈만으로 제주항공 단일 기업이 수혜를 받기에는 저는 조금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LCC 관련 기업들 뭐 최근에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기업도 있고 또 이제 보잉 737기에 대한 부담감을 통해서 차익 매도 혹은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오는 기업들이 많음에도 여전히 이 기술적인 문제, 그죠? 보잉 737기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항공주들은 좋지 못할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뭐 국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항공이라든지
이 아시아나 항공도 지금 최근에 주가의 모습을 지금 좋게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항공주도 전반적으로는 조금은 저는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오늘 나온 리포트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오늘 나온 리포트였는데요. 제주항공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내용이었지만 우리 상승타이밍스타께서는 앞으로 좀 부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조영석 스타의 의견 참 궁금합니다. LCC 관련 종목. 네, 제가 굉장히 부담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눈여겨봐도 괜찮다라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네,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스타님 의견 어떠세요? 예, 상승 타이밍 스타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이게 참 부담이 되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LCC 관련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737 맥스 관련된 부분들 뭐 이제 지금 그 보잉에서는 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은 이제 업그레이드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이 이제 미 항공국에서 이것들이 이제 통과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 제주항공이 그 상승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737 맥스라는 부분들을 2022년에 도입하기로 그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회사랑 다르게 이 도입 시기가 워낙 뒤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수혜적인 부분들을 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서 주가가 좀 계속적으로 올라왔던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조금 이 LCC에서 좀 걸리는 부분들은 유가가 조금 걸리긴 합니다. 그래서 유가가 지금 현재 조금 다시 반등해서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다 저는 충분히 좋은 실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2분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지만 하지만 이제 좀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LCC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적인 전 시장적인 부분들은 조금 더 확장될 거다.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 관련된 지금 운항 횟수를 지금 이제 화물기 포함해서 70회가 주간 70회가 늘려놨던 부분들을 어느 LCC 업체가 이 부분들을 또 가져가느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주항공을 제가 좀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이 세력 매집선 같은 경우가 계속적으로 좀 위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이죠. 2월 달 이후부터는 계단식으로 지금 현재 조금 계속적으로 좀 세력 매집선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격대가 이제 32,000원대부터 계속 상승했던 부분들. 그래서 지금 이제 4만 원을 돌파했고 오늘도 좀 좋은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상승 예측 지표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인 힘은 아직까지 끊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세력 매집 시총 같은 경우도 가장 좀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 4만 원이 돌파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가격적인 부담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2,000원대부터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고요. 또 위치 판단 지표 같은 경우도 이제 고점에서 이제 여기서 이것이 꺾여서 올라가느냐 아니면 이제 떨어지느냐 이 부분들이 좀 갈림길이 좀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상승 타이밍 스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LCC 관련된 업종 가운데 제주항공이 가장 많이 수혜를 보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진에어라든지 아니면은 TA항공이라든지 이런 종목보다는 지금 현재 제주항공이 가장 많이 수혜를 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부분들은 아마 1분기 실적 발표 전후에서 한번 또 조정 좀 빠르면 이제 3월 달을 끝나고 나서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마 실적 발표가 4월 후반부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4월 후반부에 나올 때는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은 좀 좋게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현재 그 이후에 대한 부분들, 2분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조정 가능성은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상승 타이밍 스타님하고는 좀 다른 의견이셨습니다. 조영석 스타의 시스템으로 봤을 때 제주항공은 그래도 지금 가격적인 부담은 있지만 한 번 정도 조정은 나오겠지만 후에 좀 실적 발표가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켜봐도 괜찮겠다. 네,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의견으로. 제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네. 네,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 이번에는 이 주식 사지 마라 코너죠. 코너 중에 코너입니다. 이 주식 사지 마라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오늘 두 분께서 어떤 종목 가지고 나오셨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 최근에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규 상장 바이오 기업 가지고 나와주셨습니다. 먼저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 어느 분께서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제가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숨 고르지 않으셔도 괜찮으신가요? 지금 바로 시작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지금 오늘까지 그 코스닥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이죠. 코스피 시장에서 아직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회사가 이제 13개 회사가 되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제출되지 않은 회사가 지금 40개 회사가 좀 넘습니다. 지금 가장 우리가 지금 오늘 아침이었죠. 아침 7시에 이제 아시아나항공의 감사 보고서가 나왔었는데 그 감사 보고서가 한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식을 하시는 또 이제 이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깜짝 놀랐던
소식이지 않을까. 야, 아시아나항공이 한정을 받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됩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가 이 회계감사 시즌에서 지금 회계 법인, 그러니까 감사법인들이 굉장히 좀 보수적인 감사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코스닥에서 8,200억 정도 되는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케어젠이라는 회사도 지금 회사는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감사 거절이 나왔습니다. 의사 거절이 나옴으로써 이 상장 폐지 실질 심사가 들어가는 회사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제가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케어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어젠 같은 경우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76,500원의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지금 8,200억까지 되는 회사입니다. 아시아나항공도 9,000억짜리 회사입니다. 이 코스닥에서는 이 케어젠 같이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회사가 한순간에 지금 이제 거래 정지가 돼서 그걸 갖고 있는 지금 주주님들이 굉장히 좀 마음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출되지 못한 회사들이 아직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상담을 제가 많이 받았던 회사 중에 하나가 셀바스 헬스케어도 있고 셀바스 AI가 있습니다. 네. 자, 셀바스 헬스케어는요 지금 감사 거절이 나왔습니다. 거절 나와서 이 상패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제 적격 심사를 받게 될 거고요. 셀바스 AI도 지금 현재 미 제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저는 조금 그리고 지금 아직 미제출 된 회사를 아직 보지 못하고 주식을 처음 하시거나 지금 막 주식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만약에 들어가야지라고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미제출 회사들 특히 이제 제가 다른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웅진에너지라고 있습니다. 웅진에너지. 자, 웅진에너지. 지금 코웨이에 대한 인수가 지금 웅진그룹 전체적인 가장 큰 컷 이슈입니다. 그래서 웅진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보고서가 미제출된 상황입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주가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웅진에너지 지금 100원, 1,000원이 무너졌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봐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시장분 있으시면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면 이날이죠. 3월이죠. 이날 3월 15일입니다. 3월 15일 이제 하한가를 맞았죠. 하한가를 맞은 이후로 세력 수급선이 급격하게 내려갑니다. 엄청나게 꺾여서 지금 거의 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0원도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고요. 웅진에너지뿐만 아니라 웅진도 지금 현재 미제출 상황입니다. 그래서 웅진 같은 경우도 미제출 상황인데 이게 지금 그룹 전체적인 지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시아나항공도 한정을 받았습니다. 즉 회계감사 시즌 가운데 회계법인에서 외부 회계법인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가장 보수적으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스닥도 지금 예상하기로는 40개 회사 정도가 퇴출 위기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것보다 조금 유연한 유가시장, 특히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위태위태하는 종목들이 폴루스 바이오팜도 마찬가지겠지만 한장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신한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적격 심사가 들어가야 되는 상장 폐지에 대한 위험이 있는 그런 회사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웅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웅진 이제 바닥권이니까 한번 들어가 봐야지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절대 지금 들어가실 때는 아닙니다. 이 보고서를 보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즌에서는 지금 이 상승 예측 지표도 거의 바닥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력 매집 추정도 3월 15일 이후로는 급격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세력 매집선이 급격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접근하시기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가져왔던 종목입니다. 이 주식 사지 마라 해서 상패 시즌에서는 절대 건들지 말라고 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삼화전자가 있습니다. 삼화전자. 삼화전자는 오늘은 상승을 했습니다만 이 회사도 지금 현재로서는 미제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삼화전자 공업이죠. 삼화전자 공업 잠시만요. 제가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화전자 요 회사,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미제출 회사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반등하겠구나, 다시 한번 사 들어가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 기업 같은 데는 이제 투비소프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또 많이 이제 상담을 하셨던 종목들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는 겁니다. 투비소프트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까지 미제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있으시다면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만약에 이제 한정이 나오게 된다면 당일 다음 날은 이제 하루는 거래 정지가 됩니다. 한정이 나오게 되면 하루는 거래 정지가 되고 그 다음 날 다시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되는데 한정이 나오면 왜 문제가 되느냐? 이 채권 횟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권 연장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금의 경색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모 기업이 자금을 이렇게 밀어주거나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 기업체가 지금 한정이 나와서 발행한 채권들이 많다. 그럴 경우는 이 채권 소유자들의 채권 횟수들이 계속적으로 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 연장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한정 나온 회사들도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추가적인 매수 아니면 더 들어가야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시청자분이 있으시다면 지금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정 나온 회사들, 그다음에 미제출 보고서 제출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한 회사 좀 더 보자면 크라운 혜택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지금 크라운 혜택홀딩스는 현재 코스피 회사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보고서가 제출되지 못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말고도 우리가 13개 회사가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사이에 그 회사들을 조금 더 분석을 하셔서 만약 그 종목을 내가 갖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네. 월요일 날 일단은 피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피하시고 보고서 제출 후에 다시 그 종목을 사더라도 지금은 미제출 보고서는 미제출된다는 그 자체가요. 지금 회사와 이 외부 회계법인과 이게 협의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지금 각 항목마다 이 부분들이 지금 접점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지출 기한을 연장하는 겁니다. 이거는 좋지 못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이 종목들을 보유하시는 시청자님들은 기억하시고 이 종목들을 매수하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 지금은 들어가실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보고서 시즌이죠. 오늘 감사보고서에서 한정 의견을 받은 아시아나항공이 갑작스럽게 거래 정지가 되기도 했는데요. 어제도 감사보고서 미제출 혹은 지연 소식에 몇 종목들이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들은 피해야 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이제 요 근래 들어서 이게 회계법인의 그런 어떤 감사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외부 감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게 됩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이 부분들이 있은 후부터는 이 보고서 이제 감사 시즌에는 예전과 다르게 이제 유가증권, 이 코스피 회사들은 조금 더 좀 유연하게 가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3월 시즌은 정말 떨어지는 칼날을 조심해야 될 시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 피해 가시기 바라겠고요. 혼자서 판단이 어려우신 분들은 조영석 스타의 또 무료 톡방, 개인 톡방에 찾아가시면은 여러 가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음 신규 상장 바이오 업종. 상승 타이밍 스타께서 가지고 나오신 종목이잖아요. 네. 오늘은 좀 이런 종목들이 물량이 나왔지만 네. 뭐 셀리버리나 ABL 바이오 같은 종목들 최근에 계속해서 잘 갔거든요. 왜 피해가야 하는 걸까요? 네, 일단 최근에 보면 이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거 아마 시청자분들도 이제 체감을 좀 하실 겁니다.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이 강했고요. 또 셀트리온이 쉬어가니까 신라젠, 한올바이오 파마 뭐 이런 임상과 신약 관련 기업들이 또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또 해당 기업들이 쉬어가니까 최근에는 어떤 기업들이 오르냐? 방금 앵커님께서도 이제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ABL 바이오, 뭐 셀리드, 셀리버리, BP도, 파메신 이런 신규 제약바이오주들의 지금 매기세가 강력하게 좀 강력하게 좀 시장에 그 자금을 좀 쓸어 모았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주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나 이들 제약 또한 그 실체가 없다라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결국 지금 감사 보고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지금 타격을 받은 게 제약바이오입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인데 최근에 신규 상장한 기업들 신규 상장했기 때문이지 이러한 기업들 또한 이 재무제표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는 기업들이 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술력, 즉 꿈을 먹고 사는 제약바이오주다 보니까 이러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큰 폭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지금 제약바이오주들, 그중에 이제 신규 상장주들이다 좀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최근에 매매하는 기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중에 좀 차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차트 매매를 하면서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고 이거에 집중할 때가 저는 절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뭐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지금 시장이라고 하면 기관과 외국인, 즉 메이저 수급이 어느 쪽에 관심을 갖고 있고 어느 쪽을 지금 멀리하고
하고 있는지 이것을 먼저 본 다음에 해당 기업들을 좀 찾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반도체 IT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제약바이오 쉬고 있다 그래서 조정시에 매수를 한다라는 컨셉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기업들 조정시에 매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받쳐주지 않게 된다라고 한다면 조정시 매수한 게 아니죠. 잘못하면 고점에 매수를 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주는 쉬어간다 그래서 조정시에 매수를 할 때가 아니고요. 쉬어갈 때 좀 멀리해야 되는 제 업종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관심 가질 때는 제약바이오에 다시 불이 붙을 때 그때 관심 가져도 늦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이것과 유사한 좀 업종으로는 남북경협주가 되겠죠. 남북경협주 뭐 조정시에 매수를 하자라는 이야기들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판단인 겁니다. 아무래도 실체가 없는데 그게 이제 조정시에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그게 맞지 않는 거거든요.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성장성이 있는 기업 그런 업종이라고 한다면 조정시에 매수를 해도 괜찮지만 지금 남북경협이라든지 이런 신규 상장주들은 단순히 테마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조정시에 매수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은 조금은 멀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꿈나무 제약바이오 업종 그중에서도 신규 상장 바이오주들 상승 타이밍 스타께서는 이 종목들을 좀 피해가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기대감으로 쉼없이 그동안 올라갔고 실적보다는 아무래도 기대감으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심하자라는 의견이셨는데요. 실적을 좀 자세히 알 수 있을 때 접근을 해야지 차트상으로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들어간다면 위험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했기 때문에 이 다음에는 투자의 대안도 좀 세워드릴 건데요. 그 전에 힌트를 안 드린 것 같아요. 힌트 한 번 더 드릴게요. 화면 위로 퀴즈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홍콩 채권 시장에서 발행되는 위안화 채권을 일컫는 말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1번 딤섬본드, 2번 김치본드, 3번 스시본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정답 하나만을 골라서 샵 008-2번으로 문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홍콩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죠. 홍콩에서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도 물론 우리 한국에서도 먹을 수 있지만 홍콩에서 이게 참 유명하다고 해요. 정답 아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빠르게 문자 남기신 다음에 선물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다음 코너 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투자의 대안. 여러분들께 세워드려야 되는데요. 저희 톡스타 2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겠습니다. 투자의 대안으로 한번 가보죠. 그렇다면은 두 분께서는 어떤 종목들을 대안으로 좀 가지고 나오셨는지 조영석 석사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가져온 종목은 이제 SKC 솔믹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가 지금 마이크론에이에서 이제 감사 소식으로 이제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 정비주를 하나 좀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2분기가 이제 반도체의 그 바닥론이 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반도체 업황하면 이제 3분기부터 이제 턴어라운드 돼서 하반기 돼서는 호황을 누리는 그런 어떤 플로우를 보이는 것이 이제 반도체 산업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부분들이 1분기를 지나서 2분기 때부터 가격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하반기에는 좀 더 이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이제 1분기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2분기적인 부분에서 이제 좀 접근할 수 있는 종목 중에 이제 반도체 장비 또 이제 반도체 소재 관련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 마이크론의 공급량 관리를 통해서 SK 하이닉스의 그런 공급량이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 증대의 수혜가 이제 SKC 솔믹스 쪽으로 붙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조금 많이 있는 것들을 사실입니다. 특히 SK 하이닉스가 이제 4분기 때부터 이 팹라인을 가동하게 됩니다. 이제 팹리스라고 하죠. 이제 반도체 설비, 또 반도체 개발을 하는 회사가 있다면 이거를 위탁 생산하는 이제 파운드리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SK 하이닉스는 원래 종합 반도체 회사였지만 이 4분기 때 이 파운드리 이 부분들을 조금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물량들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SK 하이닉스에 대한 물량들이 SKC 솔믹스 쪽으로 좀 더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4,200원대에 지금 현재 오늘 종가가 4,200원대인데 목표는 한 5,200원, 이제 전 고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잡아드리고 하고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K 솔믹스 같은 경우는 2월달이었지. 2월달에 크게 한번 상승하고 나서 지금 오늘 다시 상승하는 조금 이제 30원, 0.72%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되었는데요.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세력 매집선이 이제 급격하게 지금 올라와 있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기근, 좀 힘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현재 상승의 지표 같은 게 보게 되었을 때도
이제 어제부터죠. 어제부터 다시 한번 상승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력 매집선도 아직까지 크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1차적인 목표가는 5,200원대, 5,200원대를 잡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작년도 8월 달에 나왔던 이 가격대가 한번 조정을 받았던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까지 한번 1차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SKC 솔믹스 정도 부분들은 지금 매수하셔도 어느 정도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종목으로 SKC 솔믹스 제시를 해드렸고요. 가격 전략까지 좀 정보를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다음 주 시점부터 눈여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상승 타이밍 스타께서는 어떤 업종에 어떤 종목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일단 제가 제약바이오를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다면 이제 제약바이오는 일단 건너뛰고 이제 다른 업종을 갖고 왔겠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다시 한번 좀 반등을 노리고 있는 기업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LG 이노텍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LG 이노텍 쉽게 말해서 애플의 아이폰의 제품이 많이 팔려야 실적도 그리고 주가도 올라가는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지난해 그리고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애플의 아이폰의 판매 부진 여파로 인해서 지금 LG 이노텍의 주가 또한 굉장히 많이 밀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한번 이 LG 이노텍을 한번 가져온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애플도 이 신제품을 출시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뭐 3가지 제품을 벌써 이제 출시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5G 시대에 맞춰서 이제 애플도 아마 이제 좋은 기종들을 지금 선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3가지 모델 중에 2가지 모델은 이미 이제 트리플 카메라 그리고 이제 LG 이노텍에서 만들고 있는 3D 센싱 모듈이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LG 이노텍이 그동안에 좀 부진은 털고 단기적으로는 좀 상승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제 가지고 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최근에 이 갤럭시 시리즈 이야기하면서 카메라 관련주들의 상승 아마 눈여겨보셨을 겁니다. 뭐 파트론이라든지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 다른 여타 모바일 부품 관련주들보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애플의 아이폰 관련 카메라 모듈 지금 생산하는 LG 이노텍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때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애플의 아이폰이 그럼 더 잘 팔리겠느냐? 그걸 지금 예측하는 건 아닙니다. 뭐 판매 대수는 예전과 비슷하거나 조금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에 아이폰의 정책이 바로 고부가 가치죠. 이제 마진율을 높이겠다라는 건데 이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효과는 저는 충분히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LG 이노텍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LG 이노텍이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비싼 주식이기 때문에 LG 이노텍이 조금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제 똑같이 카메라 모듈을 만들면서 애플에 이제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인데 이젠 삼성전자의 갤럭시 S10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애플의 아이폰 출시에 우리가 한번 집중을 해보는 것도 좋은 투자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LG 이노텍 카메라 모듈에 대한 기대감을 좀 보자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반기 실적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LG 이노텍 상승 타이밍 스타의 투자에 대한 종목이었고요. 그렇다면은 LG 이노텍에 대해서 우리 조영석 스타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조영석 스타님의 시스템으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이노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이노텍 한번 보도록 하면 지금 현재 올 초죠. 올 초 이후로 주가는 계속적으로 반등해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제가 조금 더 확대해서 한 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이노텍 한번 보시게 되면요. 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 보게 된다면 상승 예측지표 같은 경우는 현재 어제부터입니다. 어제부터 강하게 지금 전환돼서 상승하는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을 보여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력 매집 추정 같은 경우도 어제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제부터 지금 이 부분들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LG 이노텍 특히 이제 전날이었죠. 전날 강한 상승 이후에 오늘도 그 부분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 고점이죠. 지금 현재 고점을 지금 돌파하고 있는 박스권을 돌파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작년 11월 달 있던 13만 원대 이 부분들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힘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세력 매집선적인 부분들이 따라올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제가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을 보게 된다면 이 지금 위치 판단 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치 판단 지표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힘의 응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모여져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아까 얘기했던 이 고점이 돌파가 되었을 때는 새로운 이 고점을 형성하러 가려는 확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부분을 보게 된다면 LG 이노텍은 지금 가격대에서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긍정적인 의견이셨고요. 상승타이밍스타께서도 조영석 스타의 투자 대안주 SK시솔믹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마디 들어볼게요. 네, 일단 SK솔믹스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동일한 의견을 드리겠는데요. 결국 이제 SK하이닉스가 이제 얼마만큼의 반사 이익을 받을 거냐에 좀 따라서 SK시솔믹스의 주가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기업의 싸움인데 일단 마이크론이 이렇게 감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남은 두 기업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될 가능성은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일단 이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기존과 같이 생산을 했을 때 즉 수요가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은 조금 더 이제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역시나 이제 다음 달 우리 소비자 물가지수 혹은 수출 지표까지 보면서 접근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이 반도체 IT 우리나라를 이끄는 산업인 만큼 저는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합니다만은 뭐 오늘 최근에 주가 기준으로 본다면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너무 가파르게 너무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 갈 땐 가더라도 조금은 쉬었다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SK시솔믹스 같은 기업들도 관심 갖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단기적 흐름보다는 중장기적인 긴 호흡을 통해서 조금은 길게 보시는 관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승타이밍스타의 의견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끝낼 시간이 지금 다가오기 때문에 마음이 좀 급해지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정보들은 많은데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두 분께서 또 각자 무료 톡방을 운영 중에 계시거든요. 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얼마나 열심히 아침부터 또 간밤 미증시 상황과 함께 장중에는 장중 종목 대응까지 얼마나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톡방 가족분들을 대응해 주시는지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현재 톡방 상황과 함께 좀 톡방 홍보할 기회를 좀 드릴게요. 한 말씀 해주실까요? 일단 제가 운영하는 방에서는 이제 공개방에서는 그렇게 종목들을 많이 매매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지금 뭐 종목을 많이 매매해봐야 좋을 것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여러 가지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것보다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는 편이니까요. 네. 시장 시황을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톡방에 오셔서 참여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얻어가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이 공개방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중간중간 스팟으로 좀 강의를 간단하게 해드립니다. 일단 오늘 강의해드렸던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수급 주체에 대한 좀 강의도 좀 해드리고 있었는데요. 주식 관련해서 혼자 하시기 힘드신 분들 혹은 직장인이거나 본업이 있으셔서 매매가 굉장히 힘드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방에 오셔서 참여하시게 되면 굉장히 좀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짤막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열려있는 무료 톡방이니까요. 카카오톡 이용하셔서 입장하셔도 되지만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시고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상승타이밍스타의 톡방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조영석 스타님 톡방 가면 또 시스템, 무료 시스템을 이용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톡방 소개 한번 해주시죠. 그렇죠. 네, 저희 무료 톡방에 오시게 되면 가장 핵심이 지금 이제 화면상으로 항상 볼 수 있는 이 무료 시스템을 이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PC상으로 이제 마음대로 이제 클릭하시고 또 거기 안에 이제 상승 포착 이제 종목들이 나오는 이제 검색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오픈되어 있고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을 통해서 이 매수 신호 나오는 부분들을 보시면 충분히 혼자서라도 매매하기 좋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크게 부분들은 제가 이제 톡방에 오신 분들에게는 이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가장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호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거를 매매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익숙하게 익히게 되시다면 이 무료로 사용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충분하게 나 혼자서도 수익을 낼 수 있고 종목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을 내 종목이 지금 현재 세력 수급이 붙어 있는지 또 내 종목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지를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걸 다 오픈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마음껏 무료 다운로드 받으시고 거기서 이제 사용해 보시고 또 상승 포착 같은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 종목들을 클릭해 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종목들 골라서 이렇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있으면은 그 무료 시스템 모바일 버전도 무료로 나온다면서요? 네, 모바일 버전도 지금 이제 4월 달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이제 사용하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기다리면은 모바일로도 무료로 시스템, 조영석 스타의 시스템을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이번 주 우리 국내 시장 그리고 다음 주 국내 시장 정리를 깔끔하게 좀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사자성어 같은 걸로 표현을 해주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갑자기 여쭤봐서 사자성어는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한 말씀 해주시죠.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번 주는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공백이 굉장히 컸던 한 주였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뭐 굉장히 큰 대형 이벤트들이 많았죠. FOMC 회의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미중무역 협상에 대한 회의도 현재 진행 중이다 보니까 관망세가 좀 짙었던 한 주였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중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반도체 IT를 포함한 기술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또 우리 시장 또한 코스닥 시장보다는 코스피 시장이 반도체 IT를 필두로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그간 지수를 끌어올렸던 수급의 공백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다음 주, 이번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강할 거냐라는 질문에는 저는 조금은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일단 오늘 금요일 장 마치고 나서 이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이야기가 들려온 만큼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과감하게 지금 시장 참여하시는 분들이 매매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먼 발치에서 좀 시장을 관대하게 좀 보면서 언제 접근을 해야 될지 이 시기를 조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또 저도 그렇지만 조효서 선생님께서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일단 최근에 이 시장은 보수적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계좌가 순식간에 또 손실로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어느 때보다 좀 보수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또 앞서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는 미세먼지가 이번 주는 이제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다면 다음 주에는 이 미세먼지 관련주 여파로 인해서 친환경 자동차 그동안 쉬어갔던 전기 자동차에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도 오늘 사실 이제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남북 경협주에 대한 이슈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남북 경협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서 나와서 남북 경협주 중에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 실적이 안 받쳐주는 기업 모두 지금 고평가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추가적인 하락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은 보유 물량의 절반 정도라도 손절을 하시고 나중에 추가 매수를 할 때 하더라도 지금은 절대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될 때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남북 경협 또 북미 관계 이것은 단기간에 끝낼 이슈는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새로운 액션이 취해지고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긴 호흡 관점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조영석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전반적인 의견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좀 테마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린다면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마라라는 부분들을 속담처럼 격언처럼 지금 내려가는 아까 얘기했던 뭐 감사보고서 미제출 회사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남북 경협주들이 지금 또 이제 이슈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좀 북한과의 그 경색적인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내려왔다고 해서 그걸 지금 당장에 잡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려운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종합주가 지수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시장을 바라보게 된다면 일단은 4월 달이죠.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뭐 최종 어떤 담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 주가가 좀 이 조정의 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게 됐을 때 특히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저희가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좀 기술주라든지 아니면은 다우존 지수라든지 S&P 500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고점을 지금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기대감 가운데 실적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기대감 가운데 올라왔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좀 보수적으로 가야 된다. 특히 이제 보수로 갈 때 그러면 어떤 종목을 지금 공략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했던 뭐 AI라든지 아니면 로봇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같은 부분들은 2001년도 초반에 우리가 그러니까 올 2019년 초반이었죠. 초반에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발표를 했을 때 나왔던 그런 테마군입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가는 시즌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상승 타이밍 스타님께서 말씀하셨던처럼 이 전기차 특히 이제 며칠 전이었죠. 이제 중국이 이 전기차 생산에 관련된 부분들이 갈 때 국내에서 생산된 2차 전지를 쓰는 부분들이 뉴스가 나오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2차 전지가 지금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공략을 한다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좀 더 바라보면서 공략해도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두 분 마무리 멘트만 들어도 오늘 방송을 압축해서 다 본 것 같은데요. 참 묘하게 잘 어울리는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퀴즈 정답도 맞춰볼게요.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정답은 1번 딤섬본드였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공개할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7767님, 2171님, 그리고 6195님과 5290님, 2707님까지 5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톡스타 고객센터 전화 받으신 후에 선물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톡스타 2부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고요. 주말 춥다고 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8시에 다시 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